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뉴스를 뜨겁게 장식했던 손해원과 관련한 소식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면서 그와 관련한 뉴스들을 쫓아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수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게 이슈의 중심에 서 있던 손혜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선 손혜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당내에서는 만류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문광희에서도 떠나 있겠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SBS가 저 한 사람을 죽이려 한다.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SBS를 고발하려고 한다. 제가 0.001%라도 SBS와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 SBS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까지 기사를 쓴 기자들과 그 기사를 모두 캡처해서 200여 건을 다음 주 초에 바로 고소하겠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 듯합니다. 그야말로 오만하고 표독스러우며 후한무치함과 동시에 적반하장 무대뽀, 여기에 더해 물귀신 작전도 펼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반응을 보였는데, 손혜원의 기자회견 직후 포털 네이버에 게재된 연합뉴스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어제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7천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손혜원의 기자회견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우선 무려 10,000개가 넘는 공감을 받은 댓글로 순공감 1위를 달리고 있던 댓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네티즌은 문정부에서 부동산 잡겠다고 집 2채만 가져도 투기로 보고 단속하는데, 유독 손혜원은 21채 집을 샀는데도 투기가 아니라고 한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짓이냐라는 댓글이 있었고, 순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순으로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댓글에서는 심각한 위선자다. 누구 마누라의 친구였더라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당을 비난하는 댓글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한 네티즌은 한국당 일 좀 제대로 해라. 손할망 감옥 못 보내면 한국당도 비난받는다 라고 썼고, 다른 네티즌은 차려주는 밥상도 못 먹습니까? 한국당 의원님들 뭐가 두렵고 무서워서 그 밥을 못 먹습니까? 정말 바보들의 행진 같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손혜원 관련 의혹은 2018년 8월 목포 구도심이 사상 첫 면단위 문화재로 지정된 경위를 둘러싼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설정되기 전 손 의원이 국회 문광위에서 문화재청에 목포 목조 건물 등을 언급하며 문화재 복원 공모 사업을 요구하자 실제로 사업이 이행됐고, 공교롭게도 2017년 3월부터 18년 9월 무렵까지 손 의원의 남자 조카, 여자 조카, 의원실 보좌관, 가족, 그리고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명의로 건물이 매입된 정황을 SBS가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만 해도 손 의원이 일제시대 적산가옥을 리모델링한 창성장 등 9채의 건물 매입 및 소유주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현재까지 언론의 등기부등본 등 추가 취재로 손혜원 측 매입 부동산이 25건으로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SBS는 초기 보도에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이후 구역 내 땅값이 4배로 치솟았다고 전했는데, 주요 일간지들의 추가 취재를 통해서도 땅값 상승폭이 2배에서 최고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은 목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이와는 별개로 부친이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6번 탈락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되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가 없는데, 문제는 과연 이런 행동들이 초선 의원이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손혜원과 김정숙의 친분 관계를 빗대 이른바 초권력형 비리라는 말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심증은 일개 초선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서 당의 원내대표가 동석하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손혜원의 기자회견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석을 했을까?
지난 한 주 손혜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테니 오늘은 이 점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례적인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홍준표 당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것이 오버랩됐는데, 그때 나왔던 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방어방 없이 광야에 혼자 내버려 두었다는 진영 내 비판 여론이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문파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손혜원을 그냥 손절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는 안희정과 정봉주가 각자의 스캔들로 이슈의 중심에 섰을 때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데서 이런 예측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건이 향후 수사로 이어질 경우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탈당은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뒤에 있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을 보냈다고도 볼 수 있고, 이러한 시그널은 언론을 향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홍 원내대표가 기자회견까지 나와 당으로서는 손 의원이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데 대해서 만류해왔다라는 발언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의원직 사퇴 등의 초강수를 두고 나섰을까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새로운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주 후반부터 언론은 손혜원의 논리적 모순에 주목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혜원의 해명을 바탕으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손혜원의 논리적 모순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기 전 장사꾼의 행태를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계속했으니 이른바 이익충돌 금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좌파들의 전매 특허인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혜원은 이날 언론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하는 듯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공세를 퍼부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와 물귀신 작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 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파 단체가 손혜원을 고발한 것인데, 그동안 정권의 시다발이나 하던 검찰로서는 임기 3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와 관련된 수사만큼 입맛이 땡기는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손혜원의 말처럼 건물 매입을 권유받은 약 3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줄줄이 사탕처럼 딸려 나올 위법들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냄새를 잘 맡는 정치검찰 입장에서는 권력의 핵심부를 파헤쳤다는 아주 이상적인 이력까지 갖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걱정하고 있지만,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임기 초반의 드루킹 때와 지금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분명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 예측해봅니다. 자, 또한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변수는 언론입니다. 손혜원은 이날 이를 최초로 보도한 SBS는 물론 다른 언론사를 향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내주 초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언론에 대놓고 선전포고를 한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같은 전략은 물귀신 작전 또는 본질 흐리기 작전으로 보여지는데, 이 전략은 매우 무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탄핵 때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권력인 언론 권력과의 싸움에서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이 작정하고 달려드는 언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물론 이건 언론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KBS가 보여준 행태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KBS는 지난 1월 18일 9시 뉴스 시간에 손혜원과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약 10분으로 권력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에게 주어진 해명의 시간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SBS와 TV조선, 채널A 등은 연일 새로운 의혹과 관련한 뉴스를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난 드루킹 사건 때는 보수 성향 채널인 채널A와 TV조선만 보도에 활기를 띠었기 때문에 그 편향성을 의심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는 SBS가 주도하고 다른 언론사가 뒤따라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혜원은 SBS에게 모독에 가까운 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중요한 키는 SBS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고로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자사의 메인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재명과 한바탕 싸운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박지원의 등장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묘한 변화를 보여왔던 박지원의 최근 발언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물 다 흐린다 였습니다. 그리고 손혜원은 이보다 앞서 서산원 금지구 아파트 중흥건설 SBS를 거론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가자라며 다 같이 검찰 수사를 요청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기 지역구에서 이런 거대한 일이 진행되었는데 박지원이 그동안 이를 몰랐을 리가 없고, 둘의 공방을 지켜봤을 때 뭔가 이 건과 관련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있다라고 보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서로에게 가벼운 펀치만 날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때에 따라서 또는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폭로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 계열의 김대중계와 노무현 문재인계 간의 거대한 감정 싸움으로도 번지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맺어지게 될지 여부는 자유한국당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까 댓글에서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지난 2년간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있었는데도 무엇 하나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전투력을 보여줄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전당대회 준비에 당력이 집중되어 있는 요즘이라 또 이러다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당을 떠나 동료 의원에 대한 비위는 알게 모르게 봐준다는 국회의원들의 관례도 이 같은 걱정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어제 있었던 손혜원의 기자회견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본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이 사건을 초권력형 비리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라는 말 앞에 초라는 수식어를 하나 더 가져다 붙였지요. 나경원 대표의 말은 청와대 안방마님 김정숙을 엄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결말이 일개 초선 의원인 손혜원 선에서 끝맺음을 맺게 될지, 아니면 권력의 심장부로 향하게 될지,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으실 줄로 압니다. 어쩌면 이게 이 사건의 이면에 감춰져 있는 본질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이 어느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여기자의 말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이제 국민들은 이 질문을 손혜원 의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